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블러코인 다시 보자. 안 좋다고 해서 상승했다. 뭔 소리인가? 자, 비트코인 캐시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볼게요. 자, 블러를 우리 이제 언제 봤냐면 이 국내 거래소, 그러니까 업비트에 상장되고 요 급등하고 나서 요 다음 날, 그죠? 요 다음 날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또는 편안하게 공략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런 거는 편안하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좀 코인이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좀 나왔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뭐였냐면, 어, 이제 녹화방송에서 이걸 얘기해서, 이제 이때 당시로 했을 때 엊그제, 갈 거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다 팔으라고 했다. 블러를. 그래서 다 팔았더니, 시세가 이제 나중에 오늘 보니까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이분이 가지고 있던 가격대 자리가 448이었어, 448. 그럼 여기죠. 엄청 잘 산 건데 448이면 5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새벽에 던져버렸대요. 던져버리고 나니까 이제 올라가더라. 자, 이제 이렇게 좀 나왔어요. 자, 어찌됐든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있기는 한데 가능하면 분석된 코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점검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코인이 뭐 가는 거야 나쁜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두 번째, 보통 이제 제가 언급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상장 코인들을 언급드리지 않아요. 그죠? 상장 코인 3개월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보지도 말자. 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아예 관심을 주지 말자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또 괜찮다고 하더라라고 보니까 이때 당시 올렸었던 28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8일 날 올렸었던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장 코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는 이미 포지션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블록코인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 두 가지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자, 블러를 이제 좀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 있죠, 오늘. 오늘 시작입니다. 오늘 시작인데 무슨 시작이냐면, 첫 시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블러를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길게 받았거든요.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도 계속 이렇게 조정이었어요. 조정을 받다가 반등 주고 또 조정이었죠. 근데 오늘 자리가 뭐다? 양봉 나오고 있는 자리가 스타트 지점입니다. 스타트. 자, 얘가 스타트 지점으로 놓고 본다면 저번에 얘기했었던 요 급등 후 조정받을 때는 뭐다? 조정 시에는 저점 공략할 수 있는 위치였죠. 저점의 위치여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스타트 구간이고 요 위로는 자유롭게 매매하셔도 괜찮다. 그래서 단기 수익을 노리실 분들은 요거 사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관심 있게 좀 보셔라고 했는데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비트코인 캐시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최근 3일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BK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이게 쭉 올라가가지고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요 구간에서 이제 봐야 될 거는 경계를 좀 하자. 경계하자. 그러니까 다 팔고 도망가자 이게 아니고 보유하신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구간에서 아직 이탈 범위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경계는 해야 돼요. 왜?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봐야 된다. 이번 주 봐야 된다. 이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언급을 좀 많이 하는데 자, 지금 이제 9시가 되면서 캔들이 다시 한번 만들어졌어요. 어제는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마이너스 2.7%, 장중에 5% 정도 빠지면서 조합을 좀 올려놓는 이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BK가 물량을 쏟으면서 밑으로 빠져서 이번 주부터 하락이 시작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다 따라 올라갔던 코인들하고 같이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비트코인 캐시는 ETF 관련돼 가지고 테마성이 좀 있어서 올라가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불발이 다시 또 내용이 나오면서 흐지부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죽진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를 뉴스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뉴스는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다? 아직 정상이다. 오늘 지금 시가 기준 38만 6천 원으로 놓고 봤을 때도 정상적인 자리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 계속 밀린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가 정리 시점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보유해서 끌고 가는 그런 구조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은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거고 최종 결정은 이번 주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 결정 혹시라도 이제 보유하신 분들 이거를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셨다면 빨리 도망가세요. 아셨죠? 빠지면 바로 마이너스예요. 밑에서 사신 분들은 수익이지만 바로 밀리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최근에 고점에서 샀다면 빨리 도망가시고 저점에서 살 거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이번 주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 현재는 경계, 그 다음에는 결정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생길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 올라가면서 같이 주목받았었던 애가 SV 맞죠? SV 아직 시세가 지금 캐시하고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캐시 그죠? 이캐시도 장중에 70% 이상 급등하고 지금 4일째 조정 많이 안 빠졌죠.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더리움 캐시를 따라서 올라갔을 때 같이 올라간 애들은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가 붕괴가 된다면 같이 경계를 하자라는 말씀이에요. 그거에 이제 이번 주에 좀 답이 나올 것 같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현재에서 볼 거는 만약에 이번에 비트코인 캐시가 얼마에 가서 이탈될지 모르겠어요. 뭐 옆으로 행보가 더 나올지 밑으로 좀 내려줄지 위로 다시 올라줄지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이 보여지는데 현재로서는 약세 지속이다. 약세 지속이 추가적으로 이번 주까지 나와준다면 당연히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이번 주에 발생이 되다 보니까 꼭 신경 써서 대응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블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 이상 정도는 봐야 되겠죠. 가격은 500 이상으로 해서 자유롭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짧게 먹든 좀 적당히 먹든 자기 영역 선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이제 1.3% 올라서 끝났는데 잘 끝났죠. 대신에 상승은 했다. 자, 양봉 캔들이 나서 상승은 했는데 거래는 좀 약했더라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비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좀 다르죠. 그죠? 이더리움 최근에 수급이 몰리고 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냥 일반적인 거래로 보셔야 돼요. 크거나 뭐 작지도 않은 그런 위치고 여기에 비해서 캔들 위치를 보니까 현재 무슨 구간이다? 조정 구간이다. 조정 구간.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맞물릴 수 있는 시점이 지금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캐시하고 동시강세도 한번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초점을 두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최근에 급등을 좀 하다 보니까 단기 조정이 좀 들어갔어요. 다 간 것도 아닌데 단기 조정 알트들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이제 들어간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하자. 이번에 뭐가 끝나면 단기 조정이 끝이 나면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서 재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자. 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는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두 개 놓고 비교하면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둘 다 포지션이 좋아요. 둘 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알트코인들을 견인하거나 비트코인은 전반적인 시장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봤어요. 비트 우리 이번에 봤을 때 이렇게 봤잖아요. 지금은 거의 5대 5로 봐야 돼요. 뭐 좋은 거. 그러니까 그때는 이더 쪽이 좀 더 많았잖아요. 37
그죠? 앞전에 37이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55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야? 한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둘 다 좋아요. 둘 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번 주에 조금 더 보게 된다면 아마 흐름세가 비트 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비트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숫자가 지금 현재 5에서 7이나 8이 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현재는 5지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거는 일단 7에서 8에서 7대 3이나 8대 2 정도로 비율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알트코인들이 단기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비트가 잘하면 시세를 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비트코인으로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은 어떨까? 추가 시세가 좀 나와줄까라고 놓고 본다면, 자, 현재 이제 분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조정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단기 조정에. 짧은 조정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눌릴 가능성이 좀 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전에는 하락으로 좀 보고 있고, 조정에서 하락으로 보고 있고, 조금 길게 본다면 오후에서 저녁까지도 좀 약반등 이후에 추가 하락을 좀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좀 주춤하겠네요. 오늘은 이제 비트하고 알트 시장이 좀 주춤할 거다. 예, 약세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약세 구간이 중요한 게 약세 구간 때 알트 시장을 또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둘 다 빠지는 위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세 구간에 접어들게 되면은 비트는 일단 빼놓고 알트 쪽으로 신경 써서 좀 점검을 하면은 또 좋은 코인들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이제 오늘 장이 시작되고 현재 어거도 뭐 13%, 어거는 유의사항이 해지가 돼 버렸네요. 다행이네요. SV도 지금 4%, STP, 뭐 골드 저스트 스트라이크 덤프, 기타 등등등 애들이 빨간불을 켜주고 좀 올라와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모양을 좀 봤을 때 후후 그림상 시세를 오히려 아니 시세가 아니고 수급 쪽이 알트코인으로 다시 한번 몰릴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짧게 볼 거면 사실상 혼란스러운 시장이 어떻게 보면 될 수가 있는데 길게 본다면 비트하고 알트 시장하고 좋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이쪽으로 갑자기 기운다든지 이쪽으로 기운다든지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뭐 그냥 끌고 가는 쪽으로 보유해서 가져가는 쪽으로 좀 한다면 좋은 성과가 한번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블러하고 이 캐시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잘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